안녕하세요, 브루스입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차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. 공도에서 좀 보기 힘든 차예요. 뭐 웬만한 슈퍼카들, 뭐 페라리, 람보르기니, 뭐 맥라렌, 롤스로이스, 에스턴 마틴, 뭐 약간 그런 차들보다 더 보기 힘든 희귀 차종입니다. 저는 매일 보고 있어요. BMW E31 8 시리즈입니다. 제가 사는 곳 지하 주차장에 한 1년 된 것 같아요. 한 1년 전에 나타나더니 정말 한 자리에 한 이 주차 구획에 아주 그냥 보존하듯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. 세컨카 혹은 서드카 개념이겠죠.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96년식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후기형이거든요. 231 중에서도 후기형. 근데 정말 관리가 잘 됐어요. 그러니까 앞범퍼, 뒷범퍼, 앞뒤 약간 플라스틱류 혹은 이 몰딩류 이런 것들이 아주 보존이 잘 돼 있고 정말 문콕 같은 것도 찾아보기 힘들고 이 차량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은색 약간 메쉬 타입의 휠을 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순정.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BBS RS2 휠로 바뀌어 있더라고요. 전 개인적으로는 순정 휠일 때 모습이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은데 항상 주차장 갈 때마다 그 차를 보는데 너무너무 멋지고 지금 최근에 나온 8 시리즈보다 저는 그 차가 더 멋지고 더 시선이 가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몰아보고 싶고. 자, 지금부터는 BMW E31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1세대 8 시리즈는 1989년도에 출시가 돼서 1999년에 단종을 했어요. 약 한 10년 정도 판매와 생산을 한 거죠. 그리고 최근에 약 20년 만이죠. 최근에 이제 부활을 했는데 이 BMW에서도 뭔가 럭셔리 대형 쿠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. 물론 6 시리즈 쿠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앞에 숫자가 8이 붙잖아요. 그 말은 7 시리즈보다 더 럭셔리한 고급 이런 느낌을 가지고 뭐 제작을 했다, 그런 의미 아닐까. 자, 그리고 이 차는 1984년부터 디자인과 뭐 개발, 설계 이런 게 들어갔어요. 그래서 1989년까지 총 6년간 차량을 개발하고 디자인했는데 여기에 쏟아부은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. 한화로 약 1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을 6년간 이 8 시리즈를 만드는데 쏟아부었대요. 이 1조 2천억을 어디다 갖다 쏟아부었느냐? 이 8 시리즈를 개발할 때 CAD로 설계를 하고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CAD가 컴퓨터 정밀 설계잖아요. 근데 이미 이거를 1984년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다. 이게 이제 6 시리즈. 그러니까 그 당시 코드네임이 224. 6 시리즈 쿠페 후속 모델로 나온 거거든요. 공기 저항 계수도 0. 기존의 그 6 시리즈는 0.39에서 0.29, 약 0.1을 공기 저항 계수를 떨어뜨렸어요.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. 공기 역학에서 공기 저항 계수를 떨어뜨리는 게 이 자동차 디자인할 때 굉장히 힘든 거고, 근데 그거를 0.1이라는 수치를 낮게 했다. 근데 여기에서 한몫을 한 게 또 이게 앞에 디자인을 보면은 앞에 헤드라이트가 없잖아요. 팝업 헤드라이트라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숨어 있다가 라이트를 켜면 올라오는 그런 헤드라이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윈도우부터 범퍼까지의 이 라인이 일자로 쭉 뻗을 수 있게끔 일명 쐐기형 곡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헤드라이트가 차지하는 공간까지 최대한 차를 날렵하게 비스듬하게 놓은 거죠. 마치 헤드라이트 없는 차인 것처럼. 그래서 더 공기역학적으로 공기가 다운포스도 일으키면서 더 공기와 닿는 면적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은 V12, 12기통의 5000cc의 배기량을 가진 최초의 6단 수동 미션에 들어간 차량이었어요. 12기통 엔진에 6단 미션까지 얻는다는 건 이 당시 기술로서는 되게 최첨단 기술이지 않았나. 이런 개발들을 하는데 1조 2천억을
쏟아 부은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당시 라인업은 89년도 출시될 당시에는 V12기통에 850i, 850ci, 850csi 이렇게 출시가 됐었습니다. 이 중에 850csi는 12기통에 5600cc 엔진이 들어갔어요. 약간 이제 같은 라인업 중에서도 최상위 라인업. 여기서 850csi 엔진은 BMW 전용 튜닝 브랜드 알피나에서 더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BMW 알피나 B12 5.7 쿠페가 탄생을 하죠. 그러니까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성능 알피나 버전의 차량이 탄생을 한 거예요. 전 세계 57대 한정 생산으로 제작이 됐습니다. 이 결과로 최고 출력이 375마력에서 410마력으로 향상이 됐고요. 최대 토크가 8kgm까지 올라갔습니다. 기존의 정지 상태에서 0-100 가속력이 6초대였는데 이 알피나 B12 5.7 쿠페로 되면서 가속력은 5초대로 확 줄어들게 됐죠. 이 57대 한정 생산된 모델들 중에서 최근에 경매에 이제 곧 올라올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,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희소 모델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유추하는 경매 낙찰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5,30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4억 5,300만 원. 자, 근데 이 12기통 엔진의 판매가 가면 갈수록 좀 저조해지다 보니까 좀 다운사이징을 하게 됩니다. V8 엔진의 4.0L 엔진으로 다운사이징을 해서 약간은 좀 보급화 느낌 나게끔 또 판매를 시작을 하죠. 요게 92년도부터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92년부터 95년까지 이렇게 이 V8 4.0으로 팔다가 96년도, 95년에서 96년 사이에 똑같은 V8의 4.4 엔진으로 또 판매를 해서 99년까지. 자, 근데 안타까운 게 약 10년 동안 이 차량을 판매한 총 대수가 31,0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. 1년에 3,000대밖에 못 판 거예요. 이게 또 약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, 이게 1990년대 초반에 경기 침체가 있었고 거기에 또 걸프전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걸프전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제 유류 인상, 그다음에 석유 파동 이런 거를 겪게 되면서 아무래도 사람 소비 심리가 줄어드는데, 더군다나 이렇게 기름 많이 먹는 차량이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이 차를 생산하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차가 대부분이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차였대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들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바로바로 이걸 뽑아낼 수가 없는 거죠. 그런 좀 제약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판매 이 량이 점점점 부진해지고, 시간이 가도 이게 판매가 늘지가 않으니까 내부적으로 야, 이거 접자, 이거 만들 시간에 다른 거 더 만들자. 자,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, 이 차가 92년도에서 95년도, 그러니까 전기형 차량이 이쪽 아시아 쪽에 판매된 게 292대였어요. 그 중에 228대가 다 일본에서 사갔답니다. 나머지는 이제 어디야, 중국이 될지,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. 중국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좀 팔려 나가겠죠.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벤츠, BM, 아우디도 사실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차가 아니었어요. 그런 데였으니까 8 시리즈가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후에 후기형 1996년부터 99년까지 이것도 약 한 3, 4년 동안 후기형 모델이 아시아에 팔린 대수가 307대가 팔렸습니다. 근데 일본에서 305대를 사갔습니다. 2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2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? 어디서 그렇게 사갈까? 동남아 이렇게 돈도 없는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. 여하튼 이거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놀라운 게, 일본 애들 진짜 대단하다. 일본의 자동차 어떤 그 관심도, 일본의 자동차 시장 수요, 그 다음에 그들의 자동차 역사, 이런 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 한 20년을 30년은 거의 30년을 앞서갔구나.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. 우리가 자동차로 일본 따라잡으려면 30년 텀을
극복해야 된다고. 요즘은 비교해도 되지 않나. 자동차 문화는 일본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, 진짜 20-30년 떨어져 있는데, 자동차의 기술력은 많이 따라잡지 않았나? 거의 뭐 동등한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? 뭐 굳이 갭을 둔다면 한 5-6년 차이 정도 나지 않나?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은. 근데 자동차 문화는 아직 많이 뒤져 있어요, 일본보다. 여기까지 제가 아는 231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. 어떠셨습니까? 혹시 저처럼 이렇게 좀 약간 연식 지난 올드카들을 좋아하시거나 오늘 이 소개해드린 231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나름 그래도 또 재밌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 다양하게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